이번에 폴 조이스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꺼냈습니다. 첫 번째 의견부터 살짝 보자면은 이제 하비엘리엇 관련된 얘기도 나왔어요. 우리가 하비엘리엇 관련해서 여러분들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소보슬라이 자리를 두고 하비엘리엇을 왜 안 쓸까? 부상 복귀했는데도 왜 이 정도로 출전 시간을 주지 않을까? 장차 오히려 소보슬라이 자리를 보강할 수도 있다. 우리가 6번 자리에서는 강력한 6번 주전급의 선수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약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10번 자리에서 의구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본다면은 엘리엇이 약간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했었어요, 지난번에. 이번에 폴 조이스에서 나온 것도 하비 엘리엇이 진짜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 보장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해야 된다. 조금 잘 생각해보면 과연 내년에 하비 엘리엇이 리버풀 내에서 2000분 이상 뛸 수 있겠냐. 스스로 앞으로 10번 자리도 보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보슬라이가 완전히 플랜 A로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존스도 뛸 수 있죠.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은 사실 하비 엘리엇이 리버풀을 나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다음 시즌 하비 엘리엇이 혹여나 나가더라도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소보슬라이 자리, 5월 살라 자리, 10번 유형 혹은 윙어 유형. 스타일을 생각해본다면 소보슬라이 자리에서 10번 툴로 살아남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그렇다고 메이킹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가? 애매하다. 솔직히 부정적인 쪽에 가깝다. 엘리엇이 베실바처럼 6, 8, 10, 이제 윙라인까지 다양한 멀티툴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한 자원인가? 안타깝지만 그 수준에 도달하진 못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엘리엇이 만약에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은 예전에 2021년도에 당했던 그 부상, 그때 부상을 당하게 한 선수를 진짜 원망할 수는 있어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한 순간에 딱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장기 부상을 빡 당해버리고, 22-23 시즌에는 팀 사정이 너무 안 좋았어. 엘리엇도 못한 거 있겠지만은 애초에 그렇게까지 뛰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뛴 것도 아쉬웠고, 23-24 시즌 위르겐 클롭 시절에는 그래도 로테이션 자원으로 나오든 아니면 미드필더 자리에서 나왔을 때는 꽤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24-25 시즌 이번에는 출전 시간을 조금 늘렸어야 돼요. 근데 또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아예 대체가 안 된다는 게 명확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하비 엘리엇의 기회는 훨씬 줄어들었고요. 슬롯이 인터뷰로는 하비 엘리엇이 부상당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못 뛰게 됐다라고는 언급하지만, 엘리엇이 이제 두고 봤을 때 03년생에서 넘어가는 이제 슬슬 주전급으로 좀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만약에 아르네 슬롯의 계획에는 그냥 로테이션 자원으로 남아있다. 그럼 과연 엘리엇이 리버풀이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리버풀이 우승한다, 리그 우승한다고 하면은 하비 엘리엇도 여기서 이룰 거 다 이룬 거거든요. 다른 팀에서 조금 꾸준한 기회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위르겐 클롭이었잖아, 스쿼드 멤버로 그냥 계속 간다. 시간 주고 발전할 수 있는 그 끝에 한계점까지 도달할 때까지도 쓸 거예요. 근데 슬롯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새로 부임한 감독이 2년 차에는 더 강력해지는데 여기서 뭔가 그 여지를 남겨둘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됐을 때는 냉정하게 쳐낼 선수들이 많이 나갈 거라고 보는 것인데, 그중 하나가 잘못하면은 엘리엇이 될 수 있다. 엘리엇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난 로테이션 자원으로 남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그냥 나가는 게 맞아요. 이젠 이 예시에 정확히 들어가는 게 조 고메즈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다음 시즌 어떻게 해서든 센터백을 볼 거고, 고메즈 자리에서는 더 이상 리버풀 커리어가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고메즈 이런 선수들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엘리엇이 리버풀을 나가게 된다? 당장 리버풀은 10번 자리에서 보강을 하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10번, 8번 툴을 소화할 수 있는 유형, 혹은 10번 우윙 툴을 소화할 수 있는 유형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엇이 나가면은 이 라인을 한번 체크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끝나면은 찾아볼 겁니다. 두 번째로 갑시다. 우선 이제 코나테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이제 리버풀이 2020
7년 여름에 만료되는 선수가 코나테, 디아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다른 선수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코어 라인에서는 우선 기억나는 건 이 선수들이거든요. 코나테에 대해서도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가 약간 잠재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나테가 한 7만 파운드 그 정도의 주급을 받고 있거든요. 2년 남았고 딱 이번 여름쯤에 재계약하는 게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2년에서부터 1년 9개월, 1년 6개월 사이에 재계약하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코나테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리버풀을 떠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사실. 아무리 봐도 코나테가 리버풀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코나테 또한 본인이 리버풀의 코어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적을 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항상 리버풀에게 걱정거리는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선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봐 걱정은 돼요. 근데 또 어이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만약에 2년 남았는데 코나테가 나 너무 파리 생제르맹 가고 싶어, 나 너무 레알 마드리드 가고 싶어, 미안하지만 코나테 팔 수도 있어요. 당장 팔긴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만큼 오른쪽 센터백 자리는 약간 매물들을 찾으면 나오긴 해. 왼발 자원 아니잖아요. 금액대 엄청 높게 주잖아. 고심할만 해요. 다만 리버풀이 이제 코어로서 코나테를 쓴 게 거의 첫 시즌이에요. 그동안 많이 못 뛰었어. 그렇기 때문에 당장 리버풀이 코나테를 잃어버리는, 그냥 보내버리는 일은 거의 일어날 일이 없을 거다. 이 관점이 뭐냐면은 아르네 슬롯은 코나테 빌드업 능력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내용이고 보다 볼을 더 잘 다뤄야만 합니다. 리버풀은 단순히 리그 우승에 그치려는 팀이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팀을 구축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까다롭고 완벽에 가까운 선수를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빌드업 역량은 확실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코나테 또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선수 있다, 더 빌드업 역량 좋은 선수 있다, 혹시 모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둘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항상 아르네 슬롯은 볼을 더 잘 차는 미드필더, 센터백을 원하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그 척추 라인, 센터백 둘,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10번 라인, 이 6명이 있잖아요. 둘 여러분들이 축구를 딱 봤을 때 센터백 두 자리, 더블 6, 더블 피봇 두 자리, 그리고 10번 더블 10 두 자리. 여기는 그냥 볼을 잘 차야 돼요. 테크닉 싸움이에요. 아르네 슬롯이 선수들을 배치하는 거나 이런 거나 보더라도 볼을 잡는 상황에서의 이해도가 정말 극도로 높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그라벤베르는 당연하죠. 네덜란드에서 볼을 가장 잘 다루는 선수 중 하나였으니까. 그렇지만 당장 리버풀이 코나테까지 날리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고메스가 나가게 되는 그 자리에 볼 잘 다루는 선수가 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센팩 자리를 만약에 리스트를 한번 구성해보고 싶잖아요. 그럼 볼 잘 다루는 선수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쏙쏙 좀 잘 들어오시나요? 내용적으로 딱 봤을 때 부담이 없으면 됩니다. 아직 제가 UI를 여러분들 편하게 만들지 않아서요. 그냥 제 원래 땀냄새 나는 이 UI를 선택했는데 좀 쏙쏙 들어오십니까? 이 얘기도 대단히 재밌습니다. 페니스포츠 그룹이 사우디로부터 온 1억 5천만 파운드의 딜을 거절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한마디로 페니스포츠 그룹이 돈을 위해서, 돈만을 바라보면서 레전드를 파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가볍게만 생각할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페니스포츠 그룹이 저가격 나왔잖아요. 살라 팔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마 이번 여름에 나왔던 오퍼일 확률이 높은데 단순히 돈으로만 본다면은 살라는 팔아야 돼요. 솔직히 이번 시즌 앞두고 살라 1억 5천만 파운드 오퍼 왔을 때 팔자는 의견이 50%가 넘었음. 여기 유튜브에서. 이때 살라 남기자 하면 낭만파에 가까운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보다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볼 때는 파는 게 맞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팔자는 의견도 완전 틀린 거 아니었고 남기자는 의견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어요. 남기면은 레전드를 안필드에서 보내자, 우리가 조던 핸더슨처럼 보내지는 말자 라는 의견이었고, 팔게 된다면은 야 이때 이 정도 금액 왔는데 이거 안 팔 수가 있겠냐,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리버풀이라는 이 팀 특성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안 파는 게 맞긴 합니다.
하죠. 이 팀은 축구적인 냄새가 더 많이 나는 팀이에요. 확실한 거는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이 씌워진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그쪽에 갇혀 있는 건지 몰라도 계속 돈 때문에 재계약 안 한다, 돈 때문에 뭐다, 돈 때문에 뭐 한다 하는데 그 각을 봤으면은 진작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았어요. 물론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부임했던 초기에는 실수한 것도 있죠. 제라드 보낸 과정이 좋지 않았던 거 알죠. 근데 지금 다시 세월은 흘렀고 내부 분위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이클 에드워즈 본인이 데려온 대표작 중 하나인 모하메드 살라와의 재계약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활약상을 보인다? 리버풀이 살라랑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 봅니다. 그리고 발롱도르를 안필드에서 드는 걸 봐야 돼요. 나 정말 보고 싶어요. 저거 딱 그 안필드에서 발롱도르를 딱 드는, 야 이거 정말 상징성이 있거든요. 이번에 폴 조이스가 언급한 이 내용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가올 여름에 공격수 보강이 이뤄질 것 같다. 이건 사견이거든요. 이 뒤에 아마도 누네스나 이제 디아스 관련도 약간은 나오는데 다르윈 누네스의 매각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면서 당연하게도 누군가 나간다? 영입하게 될 겁니다. 지금 누네스에 대해서는 온갖 기자들이 다 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로 공통된 의견이 나오면은 현재로서 그런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고, 아르네 슬롯이 엄청난 판단을 바꾸지 않는 한, 아니면은 주전 선수가 갑자기 뭐 부상을 당해가지고 플랜이 어긋났다, 혹은 뭐 다른 선수가 먼저 매각이 되겠다, 이런 판단들이 나온다면은 뭐 변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지금의 분위기 속에서는 누네스가 나가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르윈 누네스, 뭐 키에사, 디아스 이런 선수들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 어디 숨겨져 있는 스트라이커가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찾고 있는 푸냐라든가 페드로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어떤 선수를 볼 수도 있겠죠. 아마 대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확실한 거는 아르네 슬롯은 단순한 9번 툴만 뛰는 선수보다는 다양한 툴을 뛰는 선수를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은 나고 있어요. 각포를 팔 것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각포랑 살라가 2년 정도 더 남는다는 가정하에서는 9번 자리에 있는 선수가 득점을 더 많이 하는, 자 득점에 가까운 유형, 아니면은 뭐 메이킹하고 득점 반반할 수 있는 유형, 아니면 메이킹에 훨씬 능한 유형,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사실 반반할 수 있는 유형을 가장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저도 발전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내부적으로 딱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말했지만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발전 가능성이 없다? 당장 팔아라. 누네스 잘생긴 얼굴 잘 봤다. 이제 안녕. 지금 딱 위에 주제 나왔죠. 다르윈 누네스는 다가올 여름 팀을 떠나게 될 것 같다. 제임스 피어스, 데이비드 린치, 웬만한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 누네스가 떠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르네 슬롯은 누네스를 많이 보호했고 그동안 괜찮다고 말 많이 했거든요. 유례없는 비판을 했어요. 최근에 아스톤 빌라 경기 끝나고 그 태도에 대한 문제가 컸다. 득점을 놓치는 건 괜찮다. 근데 그 이후에 열심히 뛰지 않은 것에 대한 말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다르윈 누네스가 어느 정도 신뢰를 잃었다고 해석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왔을 때 이제 이적 관련해서 어떤 팀이 어떤 오퍼를 주고, 그리고 리버풀이 대체자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누네스를 매각하는 거는 대체자가 들어온다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뭔가 이뤄지는 겁니다. 리버풀이 대체자를 데려오는 데 있어 문제가 생겼다? 혹시 모를 잔류도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리버풀이 누네스 팔겠다고 마음 먹었다? 100% 확률로 성사시킬 겁니다. 리버풀이 누군가를 매각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했을 때 판매하지 못했던 적, 판매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어떻게든 팝니다. 이 팀은 못 팔았던 선수들은 진짜 내부적으로도 껴안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오퍼가 안 왔을 경우에는 있어요. 진짜로. 근데 다르윈 누네스는 프로필상으로 판매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가를 먹느냐의 문제지, 누네스 팔면 또 팔 수 있어요. 9번을 만약에 본다면은 푸냐를 당장 누르는 게 가장 낫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은 누네스가 나가게 되면은 이 연령대에 맞는 직전감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어린 유형을 데려오잖아요. 어린 유형을 데려오면 그 시간에 버텨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으로는 쿠냐 정도는 이 99년생 딱 그 라인에 걸쳤기 때문에 데려와도 된다. 쿠냐의 투를 감안하면은 리버풀이 쿠냐의 바이아웃을 누르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납득할 만한 선택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스날도 볼 거예요. 그래서 리버풀이 그냥 쿠냐 싸움에서 이긴다 그러면은 매각은 눈에서 100% 그냥 지금은 한 90% 이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살라, 반다이크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놀드까지 협상은 진행 중이다.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리버풀 재계약 관련해서도 저도 많은 코멘트를 하지 않는데 딱 이게 다고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없어요. 늘 먹던 맛, 늘 하던 이야기. 이번 시즌 내내 6개월 동안 하고 있는 이야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뭐 딱히 부정적인 얘기가 없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그때 이뤄지든 아니면은 나중에 한 뭐 몇 개월 뒤에 이뤄지든 이뤄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살라, 반다이크가 리버풀을 나간다는 그림은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아놀드는 그냥 레알 마드리드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코멘트가 좀 어려운 것인데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늘 먹던 맛 진행 중이다. 저는 그래도 여전히 아놀드가 떠날 확률이 높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전 진짜 애정 탓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놀드가 진짜 떠날지는 주장 포기해야 되고 등번호 포기해 툴 다 포기해야 되고 레알 마드리드를 가게 되면은 돌아오는 순간부터 프리미어리그는 리턴 행선지가 아예 없고 너무 어려운 길이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가서 잘 성공하면 모든 게 다 좋고 하겠지만 아니 이제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살라랑 반다이크도 간 보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죠. 맞지 않아요? 아놀드가 간 본다고 얘기하면은 살라, 반다이크도 간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다이크도 남고 싶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하진 않았어요. 아놀드는 본인이 이번 시즌 시작했을 때 아예 말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애정을 갖고 있던 팀과 항상 그래왔듯이 외부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 코멘트를 하지 않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외부에서 이적을 할 거니 뭐 할 거니 이거 관련해서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코멘트를 안 할 거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기 쉽지 않죠. 솔직히 이거 관련해서는 더 명확히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살라도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본인이 구단한테 있어서 어필하는 것도 마음은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구단을 압박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살라가 이번 시즌 잘했으니까 살라에 대해서 여론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거지. 살라가 만약에 못했어요 생각보다. 근데 살라가 계약을 원한다는 말 했어요. 아 구단에서 나 오퍼 온 거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 그 좋은 행위는 아니에요. 구단 잘못하면 선수 개인이 구단을 푸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나 이런 내용도 그냥 다 믿을 필요도 없고 언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뿌리는 것도 있을 거고 구단 측에서도 뭐 있을 거고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아놀드가 했던 말을 지금까지도 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뭐 저는 이건 코멘트 할 게 없어요. 그냥 아놀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했고 그리고 그걸 잘 지키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만 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떠나면은 저도 아놀드를 신명나게 욕할 생각 그리고 욕할 준비 돼 있습니다. 아놀드가 그 선택을 레알 마드리드를 가겠다는 선택하는 순간부터 야 놀드야 너 그동안 고생했고 우리 롤링페이퍼 한번 돌릴게 이거 선물 받아라 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신명나게 욕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이 딱 나오면은 그때 얘기를 하자.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남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